체육계의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을 한 다음에 신유영 씨 또한 유도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정언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사실을 세상에 알린 거. 그 큰 계기가 팬이 보내준 응원 편지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심석희 선수의 용기를 보고 또 다른 선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바로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신유용 선수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2011년부터 4년 동안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건데요. 자신의 이름과 얼굴까지 모두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던 건지 신유용 전 유도 선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만나보죠. 신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 선수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럼 네. 지금은 유도는 안 하는 거고. 네, 지금은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명에다가 얼굴까지 이렇게 다 공개하고 인터뷰를 한다는 게 네.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심석희 선수가 공개하고 난 뒤에 빙상계에서도 파악이 된 선수만 5명, 성폭행 피해자 5명인데 다 용기를 못 내고 있거든요. 익명으로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실명으로 얼굴까지 공개해달라 나서게 되셨습니까? 11월 달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미투를 먼저 폭로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실명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일부 유독의 일부에서는 예. 제가 유독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독의 일부라니 어디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11월에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네. 오히려 너 때문에 유독의 이미지가 실추돼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예. 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들렸었어요. 친구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너의 미투 글을 공유를 했었는데 예. 이 이후 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상위에 있는 분이 너 그거 왜 공유하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신유용 글 왜 공유해? 네네. 퍼뜨리지 마. 네, 너 그걸 왜 공유해? 그게 유독의 이미지를 다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글을 내렸다고. 협회 사람입니까? 협회 사람, 유독에 이제 그렇게 큰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시합장에 있는 이제 뭐 그런 심판 정도 되는 분. 그런 인사들로부터 네. 압박도 오고 11월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 묻혀버렸어요. 네네, 거의 뭐 사건도 지진부진했었고. 예. 그런 식으로 늘어지는 경향이 다시금 보였고. 예. 이번 연도에 심석희 선수님의 미투 폭로 이후에 예. 사실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미투를 했지만 뭐 반응이 그렇게 없었고 별다른 호응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예. 저는 근데 제 일이, 그리고 심석희 선수의 일이, 그리고 또 혹시 있을 추가 피해자의 일이 이대로 조용히 묻혀지는 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네. 용기를 내셨군요. 네네. 얼굴까지 내가 다 공개하겠다. 카메라 앞에 나서겠다라고 한 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결정인가요? 그런 결정입니다. 예,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옵니다. 신유용 사건 이렇게 불리는 거, 또 뭐 신유용 씨 얼굴이 다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 없으시겠습니까? 막 이런 문자도 오는데 스스로 선택을 네,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요. 저도 2차 피해 당연히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저를 포함한 혹시 있을 많은 피해자들이 예. 용기 내라고. 네, 용기를 내고 이 다음에 있는 체육계에 있는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신유용 전 유도 선수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신데요.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라서 이 질문을 하는 저도 편치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야 또 제대로 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인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신 거고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도를 시작한 건 5살 때. 네, 저 5살 때 아버지 권유로 예. 뭐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러시면서 유도장으로 보내셨고 그때부터 유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의 코치를 만난 건 중학교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제 스카웃이 돼서 예. 이 코치로부터 아니요. 다른 코치. 네, 여자 감독으로부터 스카웃이 돼서 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엘리트 선수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지냈고 예. 이 가해자를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학교로 이제 남자 코치가 새로 오게 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성폭행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부터네. 그럼 이 코치가 중고등학교를 다 네. 아우른 건가요? 네. 아, 다 코치. 네. 시작은 성폭행이 아니라 폭행부터였네요. 아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와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52kg급의 경량급 선수였는데 예. 유독 저에게만 이제 살을 못 뺀다 몇백 그램만 증량이 돼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뭐 체벌을 한다든지 왜 유독 신 선수한테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저만 느낀 것이 또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동료들도 너한테만 너무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예. 체벌이라 하면 이제 뭐 다들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이제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그래서 피멍이 이제 심하게 드는 정도 그리고 운동 시간에 유도 기술로 체벌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예. 그런 명목하에 굳히기라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굳히기 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쪼르기로 이제 목조르기? 목조르기로 저를 기절시켰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서 거품까지 물었던 적도 있고요. 잦았어요. 그런 폭행이. 그런 피멍이 폭행이- 들도록. 저는 되게 잦았습니다. 저는 되게 운동이 하기 싫을 정도로 그랬었어서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폭행이 있다가 뭐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만 성폭행으로 이어진 건 고1 때, 네. 2011년 고1 때. 그때도 합숙 생활을 했던 거예요? 네, 그때도 합숙 생활을 했었고 제가 이제 저는 항상 괴롭힘을 조금 예민하게 저를 관리를 했던 그냥 코치님이었을 뿐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따까리를 너가 해라. 따까리가 뭐예요? 그 따까리가 이제 코치님의 빨래, 청소, 코치님 방 청소, 그리고 뭐 코치님의 잔심부름 같은 것들을 도맡아서 하는 학생 담당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코치님 빨래도 선수들이 해야 돼요? 빨래도 선수들이 해야 되고 속옷 빨래 같은 것도 손으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코치님은 손이 없습니까? 왜 속옷 빨래를 학생한테 시키죠? 여학생한테. 그것도 남자 코치. 따까리니까. 따까리니까. 네. 그러면 따까리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코치님이 바꾸려면 바꾸는 한 번 그럼 따까리가 되면 얼마 동안 해야 돼요? 코치님이 바꿀 때까지. 와. 근데 어느 날 신유용 선수가 그 소위 따까리가 됐어요. 지정이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따까리가 되면 그 대신 점호 전에 예. 하는 청소에서 제외를 하고 예. 선생님들의 잔심부름을 이제 24시간 그냥 계속 도맡아서 하는 그런 거예요. 코치님이 호출을 하면 가야 되고 따까리는 예. 가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뭐 위치인데. 완전 수행 비서네요. 네, 거의 그 종같이? 네, 거의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게 지정이 됐어요. 그 코치의 따까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따까리의 일 중에 운동 시간 전에 코치님을 깨우러 가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예. 철원으로 이제 전지훈련을 저희가 가게 됐는데 예. 그게 이제 합동훈련이어서 그때 당시 숙소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숙박업소를 이제 숙소로 썼었는데 예.
그때 운동 시간 전에 코치를 깨우러 갔을 때 저에게 입맞춤을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침묵하고 있었는데 학교로 돌아와서 어느 날 이제 너희 오늘 야간 운동을 쉬어주겠다. 따까리 신유용 너는 내 방 청소를 하러 와라 라고 돼서 오후 운동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방 청소를 하러 간 그 시점에 성폭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16살에. 만 16이고 16세.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처음 시도는 입맞춤, 그 다음에는 따까리라고 방으로 불러서 네네네. 청소를 하라고. 뭐 당연히 엄청나게 놀랐을 거고 항의를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저항. 방으로 갔을 때 예. 방이 너무 깨끗해서 치울 게 없다라고 말을 했고 저는 돌아가려고 할 때 문을 다 잠그고 불을 다 끄고 매트리스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나가버리면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 뭔가 나가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어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선생님은 하늘 같은 선생님이고 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힘으로 저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시도를 한 거예요. 협박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네, 그 이후에 저는 관계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했는데 제가 소리를 지를 때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았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울었는데 너 이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할 거야? 뭐 말하게 되면 너 유도 인생 끝이야. 너 이제 막 메달 따기 시작하지 않았냐? 너만 끝인 줄 아냐? 나도 끝이다. 우리가 같이 끝이니까 예. 같이 한강을 가야 되고 이 나라를 떠야 한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뭐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말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 협박까지 듣고 나니까 그 어린 선수가 놀래기도 했고 바깥에 말을 하지 못했군요. 네, 저도 말해보려고 며칠 동안 수차례 고민을 했었는데 예. 사실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던 선수였고 예. 정말 유도를 5살 때부터 했다고 했던 만큼 유도가 저에게 중요한 당연하죠. 네. 네, 운명 같은 거였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유도 인생이 끝난다는 것에 대한 예. 두려움이 컸습니다. 뭐 왜 고발하지 못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고 산부인과 진료를 강요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이제 2011년도 겨울에 예. 시합이 하나 있는데 그 시합 때 되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입상도 3위 정도로 그쳤었어요. 근데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은 게 티가 나니까 예. 저를 따로 불러서 예. 너 혹시 생리했냐라고 물었었고 아직 안 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학교에 돌아와서 임신 테스트기 저를 호출을 했고 임신 테스트기 2개를 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예. 예.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둘 다 비임신이 떴어요. 예. 그랬음에도 이제 생리를 하면 말하라고 했었는데 생리를 안 하고 있었어서 1월 달까지 생리를 계속 쭉 안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또 생리했냐고 묻고 아직 안 했다라고 했더니 산부인과까지 가서 검사해라. 네. 야, 뭐 그 심정이라는 건 여러분 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5년 동안 그렇게 총 20차례 당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입장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만 코치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찰에 진술한 입장, 이 부분은 지금 신 선수가 경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진술한 입장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연인 사이였다, 합의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어떻게 코치랑 선수 사이에서 연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저한테 뭐 연인이었다고 말하는 거 되게 처음에는 뭐 연인이 아니라고 해달라면서
뭐 돈으로 회유하려던 그런 태도는 어디 가고 갑자기 연인 관계였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2015년에 신 선수가 유도계를 떠났어요.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우리 부인이 내가 너를 성폭행한 사실을 이제 뭐 이렇게 외도로 의심하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너한테 연락이 오면 그런 거 아니라고 답해줘라고 하면서. 외도로 의심한 게 저가 아니라요. 예. 내연녀가 따로 있었고 예. 자신이 내연녀와 지금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2011년도에 제가 이제 피해 사실을 말했던 코치님 한 분이 계신데 예. 그 코치님을 통해서 내 아내가 알게 되었다. 성폭행 사실도 부인이 네, 알게 됐다. 너한테 연락할 거다. 뭐 아니라고 말해달라. 네. 그거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냐. 전 예.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전화를 했었고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일단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 내가 진짜 돈 50만 원 줄 테니까 예, 예. 어떤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에서 너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은 경찰에. 네, 너무 뻔뻔하고 이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는데 고소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딱 고소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예. 제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귀는 사이 혹은 합의된 관계를 입증할 만한 문자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네, 그리고 저에게도 전혀. 없고 그런 것을 찍었던 뭐 얘기를 했던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용기 낸 것도 참 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탱했어요, 신 선수? 그 고1 때부터. 사실 저 혼자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책을 더 하는 편이어서 그 저란 사람 자체가 좀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예. 오히려 그냥 바보같이 그때 말하지 못했던 내 잘못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로 인해서 오는 불면증 그리고 무기력증, 뭐 우울 이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결국 그만둔 겁니까, 유도도? 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상이 있었고 예. 제 지인들과 가족들은 모두 다 제가 부상 때문에 그만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사실이 제일 컸습니다. 이런 자, 여기까지 일단 신 선수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셨는데요. 지금 일부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그 이후 그러니까 대한유도협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난 후에 지난 11월에 대한유도협회 입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세상에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요. 1부 마치고 2부에서 그 부분을 마저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